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고 오늘 하루는 또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유독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연준에 관련해서 FOMC 회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기에 따른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또 9월의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결국에는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벌써 10월인데요. 이렇게 남은 하반기 또 10월의 일정들이 많죠.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이벤트와 또 모멘텀을 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석 이후에 남은 우리의 하반기, 즉 우리가 12월까지 올해 내내 우리가 또 뜨뜻하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상승부를 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왔습니다.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자, 이분이 얘기한 생방송의 공략주들이 어쩜 이렇게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킬 수 있을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게다가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번 수익 난 종목이 또 시세를 내고 그 종목이 약간 눌렸을 때 눌림목 접근을 통해서 재매수를 했을 시에 또 두 자릿수에 우리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진입가와 청산가까지 완벽하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26년이라는 주식 생활 정말 길고 길면서 얼마나 많은 또 기간 동안에 많은 걸 겪었겠습니까? 그러한 또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시니까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생방송에서 특별 선물로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거든요. 자, 일단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에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이죠. 시그니처 오늘의 봄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은 웹툰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둘 다 해시태그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웹툰주가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관련 종목 기업 대부분이 연초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 하락했던 이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웹툰 상장이 있었죠. 다만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여파가 나왔는데요. 다만 그만큼 수급이 비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했죠. 그러면 성장주의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소외된 기업들을 중심으로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그중에 한 업종이 웹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의 트리거 중에 하나는 하반기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는 겁니다. 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쯤에는 이 웹툰 관련해서의 흑자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가시성, 그러니까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좀 도래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웹툰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 있고 우리가 좀 저점 부근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봇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봇 하면 대표적인 성장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시장을 요즘에 보면 반도체, 오늘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라든지 밸류업 같은 이런 업종에 밀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상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로봇 관련해서는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개별 호재가 붙은 것도 로봇주의 상승에 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로봇 글로벌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 성장의 규모가 2030년에는 무려 1,600억 달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 국면에서는 이 로봇 관련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첨단 로봇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로봇 부품주를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게 시장의 제안이거든요. 과연 우리 전문가님의 시선에서 로봇주 어떤 거를 눈여겨봐야 될지 함께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볼게요. 자, 바닥권 주식에 주목할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두 업종과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주식에 보면서 확실하게 해결 방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딱 오늘이 목요일인데 3일 동안 쉬면서 미국 시장은 참으로 바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FOMC 연준의 빅컷,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그대로 그러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25bp가 아닌 50bp의 빅컷을 단행한 상황인데요. 연준이 빅컷에 나선 것은 아무래도 고용 둔화와 또 이제 미국 경기의 연착륙을 막겠다, 연착륙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실 특징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이러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역시나 좀 낙폭을 좀 키웠던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FOMC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 변동성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막판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기관들의 이 수급 속에 오늘 또 강보합권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도 이 수급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많이 매도를 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을 중심으로 그 매도 빠져나온 자금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오늘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전력기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게 오늘의 수급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다만 외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1조를 넘게 1조 2천억 원이나 큰 또 순매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언제쯤 돌아올지 반도체의 사실 겨울이 아닌 봄은 언제 올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연휴 또 우리가 또 이제 재미나게 쉬고 온 만큼 또 우리는 내일의 시장과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확실한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화상 연결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네, 연휴가 워낙 길어가지고 뭐 공백이 기니까 사실 좀 적응하는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리 인하가 우리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우리가 또 이제 10월 그리고 내일은 또 BOJ 금리 관련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이제 발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수익의 지름길을 저희가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티스 명확하게 13%의 빨간불 청산가 4,7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삐아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명확하게 7.58%의 빨간불. 코데지 컴바인도 단기 스윙 종목으로 분명히 언급해 주셨죠. 딱 지난 방송 9월 5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1,660원으로 10.67%의 빨간불. 물류 관련해서의 KCTC도 20%의 빨간불 켜주셨고요. 자, 인성정보도 1거래일 만에 10%의 빨간불.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18.42%의 빨간불. 태성도 21%, 스페코 방산주죠. 17%의 빨간불. GSE 역시나 15%의 빨간불. 신풍제약은 무려 36%의 빨간불을 켜주시면서 보시면 청산가도 아주 야무지고 진입일과 청산일을 본다면 정말 빠른 기간 내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변동성도 크고 아시아 증시 대비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마냥 나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또 그만큼 우리가 금리 인하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의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장의 컬러감에 맞게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매매를 할지를 우리 오늘 최병건 대표님이 다 알려주실 예정이거든요. 자, 오늘 생방송에서 가지고 온 종목들만 무려 3가지입니다. 50분까지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삐아, 코데지 컴바인, KCTC 모두 다 빨간불을 켜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 이 3가지의 종목도 필히 이 팍스TV 히든통신망에 입장하셔서요. 어떻게든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하는지 거기에 따른 방향성까지 함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다행히 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은 참으로 특징적이었고요. 그런데 양전에 성공은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 증시 대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이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증시는 오늘 급등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또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 눈에는 다행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보였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남은 9월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금방 시장이 바로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단계를 급하게 내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의견도 분분합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침체되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2단계나 한꺼번에 내려가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에서 좀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미국 시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다가 거기에 따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또 발생을 하면서 경기 확산 국면에서 금리를 또 인하했을 때 증시가 서서히 반등세로 전환을 해서 상황이 좋아졌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 증시도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금리라는 부분이
그냥 순수하게 돈에 대한 논리로만 봤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공급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시장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상황도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향후에는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그런 미래 성장적인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새롭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또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발 빠르게 그런 종목군이나 업종군에 투자를 좀 해가시는 것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거 케이스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중기적으로는 뭐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금리 인하를 했었을 시에는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맞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주가의 우상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시면 진입일과 청산일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3일, 빠르면 하루 안에도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드렸습니다. 자, 삐아, 코데츠 컴바인, KCTC 모두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이고요. 각각 7.58%, 10%, 20%의 빨간불을 켜주시면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혼자서 내기 힘든 수익을 좀 더 빠르게 쟁취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빨리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저 종목들이 모두 다 올 목표가에 도달했던 만큼 오늘도 세 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0분까지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고요. 자, QR 스캔 통해서 우리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요. 함께 유튜브로 접속이 됩니다. 이 접속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러한 종목들과 히든 종목의 자세한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고요. 혼자서 내기 힘든 그러한 또 수익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내 계좌에 빨간 불을 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로드 돼 있는 콘텐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무료 공략주의 혜택 혹은 오늘 생방송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저희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받아가실 게 너무너무 많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 드리지 않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부터 세 가지의 선물 종목 받으러 떠나보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그렇다면 이 바닥권 주식에 주목할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만큼 전반적으로 오늘은 성장주 중심으로의 사실 종목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반도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을 때 정말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소외를 받았던 이제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종으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웹툰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제 수급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웹툰 관련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좀 돌아온다면 약간 이익 체력 대비 우리가 지나치게 소외된 기업을 중심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대표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웹툰이라든지 이런 엔터,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진다면 국내 증시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많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웹툰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웹툰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애니메이션 시장은 워낙에 일본의 파워가 강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애니 강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매니아층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은 아니 웹툰이나 애니 장르는 일본한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진행을 해보니까 좀 차이가 큰 게 뭐냐면은 국내 웹툰 같은 경우는 물론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애니라는 영역이니까 그게 이제 뭐 작화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시나리오 측면이 컸었어요. 사실 넷플릭스에서 유명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시리즈물이나 아니면 그 밖에 OTT 업체들에서 나오는 그런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대부분 원작이 웹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웹툰의 판권을 사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각색을 해서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웹툰 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애니 영역하고는 좀 다르고요. 특히 지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OTT 시장에서 상당히 수요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만의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는 상황이라면은 이 웹툰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사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이전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높게 형성된 기업은 생각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진 못하면서 주가가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의외로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리고 초기에는 하락을 좀 하다가 이후에 갑자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성장세를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웹툰 쪽도 나스닥 상장을 한 이 웹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단정 짓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하반기 실적이나 아니면은 또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웹툰 관련주들도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웹툰 관련주들이 워낙에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고 근데 실적은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큰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 중에서도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이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큰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주가가 지금은 2,000원대 후반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매출이 떨어져 있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그 신성장 기업으로 해서 기술 특례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을 한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에 묻혀서 그렇지 실제로는 꾸준하게 매출을 내고 영업이익도 잘 내는 그런 묻혀있는 기업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핑거스토리라는 기업도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마침 이제 웹툰이 나스닥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도 했고 또 시장에 관심도 좀 받고 또 금리 인하라는 그런 변수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툰 관련주 정말 일단은 그야말로 오늘의 증시 한 줄평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닥권 주식에 주목할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중에 웹툰 관련주들이 뭐 해외 쪽이라든지 계속적인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그러한 또 이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웹툰 관련주 현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무궁무진하지만 우리 대표님이 보고 있는 종목은 현 시점에서
딱 이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만 상승 전환을 했죠. 현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또 주가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시에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시가에 베팅했을 때 충분하게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을 못 들었다. 안 알려드릴 겁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팍스TV 히든통신망에 입장하셔서요. 자세하게 저희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콘텐츠로 올려놨습니다. 명확하게 영상만 확인하시고 내가 그래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도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채널 링크도 같이 뜹니다. 무료 공략주라든지 장중의 시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저희가 무료 참여방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TV 히든통신망이라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이 QR 스캔을 통해서도 우리 최병문 대표님만의 명확한 투자 전략도 가져가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이 시가 베팅 공략주로 웹툰주에서도 이 종목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우리 최병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직접 들으시는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뜨니까 9월이 다가 있죠. 이제는 10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현 시점에서도 나는 소외되지 않게 우리 최병문 대표님이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쩜 이렇게 갈만한 그리고 한 업종에 이 시장의 컬러감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컬러감에 맞는 종목들로 이렇게 빨간불을 제대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왜 명품 멘토라고 불리고 있는지 저는 정말 샤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명품 멘토 최병건 대표님의 이 수익률 현황을 보면요. 카티스 같은 경우에도 13%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의 공략주였던 삐아도 7.58% 코데즈 컴바인도 지난 방송 얘기해 주셨죠. 10.67% KCTC 이 생방송 그대로 리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전 이 자리에서 추천했던 세 가지의 이 종목들이 전부 다 빠르게 수익 청산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선물 종목 받은 겁니다. 자, 아직 두 가지의 선물 아직 대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까지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20분 남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일단 대표님 웹툰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쪽은 이제 로봇 관련주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성장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또 시장에서 소외를 받더니 최근에 뭐 삼성전자 보피 출시도 앞두고 있고 금리나 이제 시기도 도래했고 성장주의 투심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또 상황 속에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가지 개별 호재가 또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표님이 봤었을 때 확실히 바닥권 주식에 주목할 때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웹툰과 동일하게 이쪽에서도 바닥권에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금이 유입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풍부한 자금을 통해서 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주로 상승했던 게 반도체 쪽이나 그다음에 AI에 관련해서 전력 관련주들 뭐 이런 게 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업종들은 지금 즉각적으로 수익이 반영되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고금리의 자금을 빌려와서 바로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 투자 성향이 좀 강했고, 좀 금리가 내리면은 이제 그 자금 자체가 좀 싼 값에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거나 아니면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적인 종목군에 많이 매수가 몰리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이오 업종하고 그다음에 또 로봇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이오 쪽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굉장히 많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주로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 삼성바이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역시 신고가를 갱신할 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성향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로봇 쪽도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 편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의 주가 상승이나 진행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상승이 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바닥권에 위치한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상승을 했을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가 몰리는 쪽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부각되는 쪽이 여러 로봇 분야가 있습니다. 뭐 물류 로봇도 있고 뭐 능동형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부각되는 건 웨어러블 로봇인 것 같아요. 사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로봇 비슷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우리가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 입는 로봇이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입는 로봇은 어디에 주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장애인들의 어떤 그 행동 제약을 도와줄 수 있는 보행 로봇이라든지 보조 로봇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도 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 있겠고요. 가장 큰 분야는 역시 군사 분야겠습니다.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장거리 보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성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특화된 업체가 LG전자도 2대 주주로 있는 엔젤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가 최근에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 이후에 지금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장 이후에도 아직 주가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을 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많이 내렸는가 이런 것들로 그냥 단순히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즉 싼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많이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한번 오름세를 탈 때 좀 큰 폭의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상승이 강하게 나타날 때도 뭔가 매출이 크다든가 아니면은 수익성이 크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앞으로 향후 미래 성장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매수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매출이라든지 뭐 적자 상태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미래의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식은 사실 미래 가치가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로 화답을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한 종목을 미리 우리가 찾아서 이 힘든 시장일 수 있지만 그대로 로봇은 미래 산업인 것은 조금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웨어러블에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게다가 국내 재활 로봇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LG 전자와의 또 이제 이러한 또 제2의 최주주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충분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달리다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해줬던 그 종목과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젠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양봉을 그려내주면서 올라오려는 그러한 모습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웨어러블에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이 종목 그리고 특히나 금리 인하의 시기
하락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저렴한 종목들 중에서도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으로 오늘 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천사로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걸어놨습니다. 필히 확인하시면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내가 목표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명확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세 가지의 선물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선물 저희가 오픈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안 알려드릴 거니까 QR스캔 입장하셔서요. 필히 우리 최병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수익률표 짧게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지금 우리가 생방송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카티스 명확하게 13% 그리고 지난 방송 그대로 이 자리를 저희가 리플레이 해보면 삐아, 코데지 컴파인, KCTC 모두 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각각 청산가 확실하게 또 안겨다 주시면서 7%, 10%, 20%의 빨간불 챙겨주셨고요. 인성정보부터 신풍제약까지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의 빨간불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도 단기간에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러한 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우리 최병건 대표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보다 더 빨리 어떻게 빨간불을 그려내야 되는지 그 방법 자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QR스캔 어렵지 않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이 QR스캔 통하면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혼자서 내기 힘든 수익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콘텐츠 더보기란 누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료 공략주의 혜택이라든지 생방송, 금일 생방송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명확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이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히든까지 일단 들어보고 시간 남으면 이거 모두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일단 바이오 쪽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반도체 쉬어가는데 이 제약 바이오가 강한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100만 원을 터치하면서 사실 신고가를 오늘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금리 인하의 사실 최대 수혜주라도 볼 수 있고 뭐 유럽의 종양학회라든지 이러한 또 여러 가지의 학회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도 국내 상륙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CDMO 관련주들이 특히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데 대표님은 오늘의 히든 종목 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거는 오픈하지 않으시겠다면서요? 예, 사실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바이오는 제가 삼성 바이오를 7월 달부터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이오 주식이 그 수익을 내는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같은 이런 그 먼 미래의 꿈을 쫓아가는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이런 것보다는 실제 수익성이 좋고 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네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진단키트라든지 그 밖에 전염병 관련주들도 안 좋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갑자기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거부 반응부터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수익성을 내는 기업들을 살라고 하니까 삼성 바이오는 한 주당 100만 원을 하거든요. 그 선뜻 사기가 사실 쉽지 않고 그 밑에 뭐 기술 수출하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35만 원 한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선뜻 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괜찮고 바이오를 굳이 한다면은 수익성도 괜찮고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는 위치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건 맞지만은 워낙 많이 당해봐가지고 사실 바이오 쪽에서 뜬구름 잡는 신약보다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임상시험 수탁 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생산 대행, 그다음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알테오젠처럼 기술 자체를 수출해서 수익성을 거두는, 그러니까 즉 바이오 업종이면서도 좀 재무제표도 괜찮고 수익도 잘 내고 주가가 좀 바닥권에 위치한 그런 종목들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임상 시험을 대행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반 절차 과정까지도 케어해주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 관련해선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지만 그 경우 이외에도 지금 임상 결과에 사실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상승을 좀 해줬나요? 뭐 차트로라도 오늘은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대표님. 사실 이 종목이 네. 최근에 한 4월 정도에 한번 크게 반영이 좀 됐었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요, 사실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냄새만 풍겨도 주가가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막 2배, 3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임상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재반 절차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대행해주는 이런 실수익을 내는 기업들, 임상시험 대행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완전 바닥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뭐 좀 계획을 발표하면서 좀 상승이 좀 강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바닥권에 위치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히든 통신망 오시면은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 따라 꼭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한 임상 시험을 조금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그러한 또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그 종양학회,라든지 암학회 이런 세계적인 학회가 있다 보니까 임상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복잡한 임상 시험을 좀 손쉽게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임상의 혁신을 좀 이끌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종목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QR 스캔 통해서 저희 이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입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의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가 영상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업로드 되어 있는 콘텐츠 꼭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종목명 너무 아까워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한 타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QR 스캔 입장하시면 다 알아가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면 이 장중에 무료 공략주라든지 그리고 오늘 생방송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채널까지 저희가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금 이 유튜브 사실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TV 방송을 할 때마다 5분 추첨을 통해서요. 상품권까지 증정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부분까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가지의 선물 바로 드렸습니다. 2가지는 종목명을 화끈하게 오픈해 드렸고요. 오늘의 또 우리 시그니처 히든 종목은 종목명을 오픈하지 않았으나 QR 스캔 입장하시면 자세한 저희가 이 콘텐츠로 영상 업로드했다라는 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방송 시간 6분 남았고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힘이 좀 안 셌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쩜 얘기하는 종목마다 이렇게 시세를 뿜뿜 내주고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삐아, 코데시 컴바인, KCTC까지 현 시점에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시세를 이끌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고요. 보이시다시피 수익률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게다가 빠른 기간, 단기간에도 현 시점에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챙겨드렸으니까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선물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필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또 시장의 방향성에 잘 맞는 그러한 종목 투자 전략과 매매 타점까지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또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반도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 또 추석 연휴 하필 모건 스탠리가 하향 조정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이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54% 하향이거든요.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를 조정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톱 안 가면 지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대표님. 네. 이 투톱에 좀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겨울을 좀 지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보이실까요? 일단 그 반도체는 제가 사실 한참 상승을 많이 하던 그 요번 초여름 때부터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주식시장은 결국 똑같은 방향으로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장기 상승을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올랐으면은 결국은 내리는 시기가 오는 거고 반도체도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오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결국은 도래를 한 거고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더 많이 올랐을 때는 그 거품이 결국은 빠지게 돼 있는 거니까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품이 있는 시점에 투자자들께서 고가에 매수를 해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다만 예를 들어서 기업 자체가 어떤 수익성을 전혀 못 내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수준의 그런 하락이 나오겠지만은 이 기업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분명히 내고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좀 잘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등을 하는 시점에 내가 이 고점에서 물렸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 이렇게 하락을 하면요. 각 전문가별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우리 2차 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저점 매수해라, 팔아라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은 저는 어쨌든 반전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보다 더 빠르게 사실 반도체 쪽을 좀 체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약간 비중 축소를 권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딱 지금부터 한 세네 번 전에 방송부터 이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다면 좀 빠져나오고 또 다른 수급으로 이동하는 쪽을 눈여겨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방송하시는 동안에 반도체를 들고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의 선견 지명이 필요한 것도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이 잘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재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거기에 관련해서의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도 함께 하시면요. 저희 최병곤 대표님이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하반기 그래도 내 계좌만큼은 지킬 수 있게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짧게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오늘 이 생방송 짧은 50분 동안 무려 3가지의 선물 종목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삐아 코데지 컴바인, KCTC 모두 다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의 빨간불 기록해 주셨죠. 자, 오늘도 무려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하셨고요. 게다가 QR 스캔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올려놨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무료 공략주라든지 장중에 시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채널까지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